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까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동물입니다. 이 생물은 숫자를 셀 수 있고 다양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동물들이 풀기 힘든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까마귀는 아주 뛰어난 기억력을 가지고 있고 미래를 위한 계획도 세울 수 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까마귀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측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까마귀가 가진 수많은 특별한 능력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까마귀의 독특한 특징과 능력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그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것이 저희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연이어진 연구들은 그들의 지능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계속할수록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 중 하나가 과소평가되고 있음이 점점 드러납니다. 사실 오랫동안 일부 사람들은 까마귀의 지능이 남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평범한 까마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큰 까마귀, 까치, 어치, 떼까마귀, 갈까마귀 등 까마귀과에 속하는 새들이 포함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그룹에는 약 130종의 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이것을 알아차려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유명한 우화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솝이었고 그는 기원전 약 600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까마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제목은 까마귀와 물병입니다. 이야기에서 목이 마른 까마귀가 물이 담긴 그릇을 발견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물이 너무 적어서 까마귀의 부리가 물에 닿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그릇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밀거나 기울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까마귀는 작은 돌들을 하나씩 그릇 안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점점 많아지자 그 덕분에 물이 서서히 올라와 결국 까마귀가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2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이야기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몇몇 과학자들이 진짜 까마귀가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실험해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까마귀들은 정말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까마귀의 가까운 친척인 떼까마귀가 물이 담긴 용기에 돌을 스스로 떨어뜨려 수위를 높이고 먹이를 얻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실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새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더 알고 싶어서 실험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한 실험에서는 뉴칼레도니아 까마귀 앞에 2개의 용기를 놓았습니다. 두 용기 모두 위에 먹이가 있었습니다. 먹이의 높이도 같았지만 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한 용기는 물로 가득 차 있었고 다른 하나는 모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만약 단순히 돌을 던지는 것이라면 까마귀는 두 용기 모두를 시도해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곧장 물이 담긴 용기로 갔습니다. 까마귀는 모래가 담긴 용기에는 전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돌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모래의 높이는 올라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점에서 과학자들은 더 놀랐습니다. 그들은 실험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까마귀에게 크기가 같은 흰색 재료 조각들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무겁고 어떤 것은 가벼웠죠. 그들이 새를 지켜볼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까마귀가 한 조각을 부리로 집었습니다. 마치 무게를 먼저 재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것을 집으면 그것을 물에 던졌습니다. 가벼운 것은 그냥 옆으로 던져버리고 다른 것을 집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반복해서 했습니다. 마치 그는 무거운 것이 가라앉아서 물의 수위를 더 빨리 올린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반면에 가벼운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도요. 이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닙니다. 까마귀는 자신이 들고 있는 물건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그 무게를 가늠해야 하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목적에 도움이 될지 결정해야 합니다. 과학자들에게 이런 종류의 행동은 설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문제 해결 능력 없이는 이런 행동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실험 조건을 바꿨습니다. 그들은 더 넓은 용기도 만들었고 더 좁은 것도 만들었습니다. 물의 높이도 다양하게 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도
여러 가지로 바꿨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있을 때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는 빠르게 올바른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때로는 몇 초 동안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처음 보자마자 문제를 바로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험이 많아질수록 한 가지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까마귀의 뇌는 인간에 비해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문제 해결, 그리고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과학이 발견한 가장 뛰어난 존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은 까마귀에게 정말 어려운 실험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치 까마귀에게 아주 어려운 시험을 주는 것과 같았죠. 3개의 물이 담긴 용기만이 그 앞에 놓였습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좁았습니다. 까마귀가 얻고 싶어 하던 맛있는 먹이가 그 안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이 너무 낮아서 부리로 닿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는 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일부러 이 돌들의 크기를 골라서 가운데 있는 좁은 용기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대신 이 돌들은 양쪽에 있는 2개의 용기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이 그렇게 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연구원들은 가운데 용기와 오른쪽 용기를 비밀스럽게 관으로 연결해 두었습니다. 왼쪽 용기는 분리되어 다른 용기들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즉, 오른쪽 용기에 돌을 던지면 물이 그 용기뿐만 아니라 가운데에 있는 먹이가 들어있는 용기에서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왼쪽 용기에 돌을 던지면 가운데 물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문제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단순히 돌을 던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먼저 어떤 용기가 효과가 있고 어떤 용기가 효과가 없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처음에 까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시도 끝에 뭔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제 까마귀는 바로 가운데와 연결된 올바른 용기에 돌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돌이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물이 점점 올라가서 결국 먹이에 닿게 되었습니다. 마치 까마귀가 물리학의 중요한 원리에 관한 간단한 시험을 통과한 것 같지 않나요? 물론 까마귀는 학교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보여준 이해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아르키메데스의 이야기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어느 날 고대 그리스의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인 아르키메데스가 목욕을 하던 중에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이 물에 잠길 때마다 같은 양의 물이 위로 올라가거나 밖으로 밀려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과학에서 중요한 원리를 떠올렸습니다. 물에서 밀려난 물의 양은 물에 잠긴 물체의 부피와 같습니다.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이야기에는 그가 유레카! 라고 외치며 달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나는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바탕으로 보면 까마귀들도 그 이해에 있어서 크게 뒤처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그 원리를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는 까마귀과에서 가장 영리한 종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직 물에 관한 실험에 크게 감탄하지 않았다면 다음 실험들을 보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여기서 더 놀라게 될 거예요. 다음에 밝혀질 사실들은 더욱 놀라울 것입니다. 수년 동안 과학자들은 대형 유인원들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원숭이가 막대기를 사용해서 음식을 얻는 모습을 봐도 그다지 놀랍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원숭이가 직접 자기 도구를 만든다면 어떨까요? 이건 꽤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일부 까마귀들이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과학자들이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이 스스로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전문가들조차도 그들의 놀라운 능력에 머리를 극적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02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행동과학자들이 베티라는 이름을 붙인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를 관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동물 지능에 관한 가장 유명한 영상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실험에서는 작은 먹이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 용기는 긴 관 안에 넣어졌습니다. 베티는 먹이를 볼 수 있었지만 관이 너무 길어서 먹이에 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짧은 철사 한 조각이 주어졌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그 철사를 이용해 먹이에 닿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부리를 사용해 철사를 구부려 갈고리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완성되자 그녀는 쉽게 먹이 용기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이어진 10번의 실험 중 9번에서 그녀는 같은 방법을 반복했습니다. 이로 인해 베티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가장 놀라운 새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게는 그것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실험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까마귀가 더 긴 막대를 얻기 위해 먼저 짧은 막대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긴 막대를 사용해서 먹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보상을 얻기 전에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베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베티는 빠르게 올바른 순서를 이해하고 먹이를 얻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험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들은 반복적으로 그들의 놀라운 사고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생각을 정말 뒤흔든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앨리스 아우어스페르크는 비엔나 대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알렉스 카첼닉은 옥스퍼드 대학교 출신입니다. 이들은 까마귀가 따로따로 분리된 부품들로 도구를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련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8마리의 뉴칼레도니아 까마귀가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용기 안에 있는 먹이를 꺼낼 수 있도록 긴 막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 작업을 쉽게 해냈습니다. 8마리의 까마귀 모두가 성공적으로 먹이를 얻었습니다. 그 후 과학자들은 상황을 바꿨습니다. 긴 막대를 치웠습니다. 남은 건 짧은 막대 조각뿐이었고 따로는 쓸모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Ngunit may isang mahalagang detalye. 이 조각들을 합쳐서 더 긴 막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어떤 조각은 더 좁고 어떤 조각은 더 넓었습니다. 좁은 조각을 넓은 조각에 끼우면 긴 도구가 만들어집니다. 놀랍게도 8마리 까마귀 중 4마리는 가르침 없이도 바로 해결책을 생각해내 조각들을 이어붙였습니다. 더 긴 막대를 만들어서 음식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실험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실험의 새로운 버전에서는 더 이상 막대기를 직접 연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올바른 도구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커넥터나 어댑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룹 내 진정한 천재가 등장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본 후 까마귀는 어댑터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이 까마귀는 3개의 부품을 이용해 긴 막대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4개의 서로 다른 조각을 사용해서 더 긴 도구까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에게 이것은 까마귀가 본능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까마귀는 계획을 세우고 분석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오직 인간만이 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과학자들은 침팬지도 도구를 만든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인간과 침팬지만이 서로 다른 부품을 조합해서 더 복잡한 도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목록에 까마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 마리 새가 여러 가지 조각을 조합해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작동하는 도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원숭이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망치와 못을 사용해서 작은 의자를 만든 것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그들을 더 많이 연구할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과학이 왜 지구에서 가장 똑똑한 동물 중 하나를 거의 주목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까마귀의 행동이 독특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더 빨리 배우고 문제를 더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다른 새들이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관찰에도 불구하고 많은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까마귀를 똑똑하다고 부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사고와 지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인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영장류에 집중했는데 일부는 이들이 동물 중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 했습니다. 나중엔 연구가 다른 포유류로 확장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피질입니다. 신피질은 오랫동안 고등사고, 학습, 의사결정, 문제 해결의 중심으로 여겨져온 뇌의 일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지능과 연관지어온 뇌의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새들은 신피질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덜 발달했기 때문도 아니고 더 원시적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들은 이런 뇌의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과학자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신피질이 없으면 진정한 사고도 없다고요. 신피질이 없다면 동물의 모든 행동은 본능에 의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때문에 새들의 지능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조사되기도 전에 거의 끝나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까마귀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단순한 본능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을 계속해서 관찰하다 보니 그런 설명을 믿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놀라운 문제 해결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도구 사용에 대한 관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작은 뇌 안에서 더 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무시할 수 없는 실험실 실험들이 등장하기 전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 까마귀과의 일부 구성원들은 지능면에서 많은 포유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 대부분을 능가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쥐가 까마귀처럼 복잡한 도구를 만드는 걸 상상할 수 있나요? 개는 어떨까요? 많은 개들조차도 까마귀가 해결하는 몇몇 문제 해결 과제를 해내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자신의 관점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새들에게는 신피질이 없습니다. 둘째, 포유류에서 신피질은 지능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새들, 특히 까마귀과는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인 결론은 하나뿐입니다. 새들의 뇌 구조는 포유류와 다릅니다. 그들은 똑똑해지기 위해 신피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물 지능 연구에 있어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시작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뇌 영상 촬영과 단층 촬영 같은 더 현대적인 기술을 갖게 되면서 그들은 새의 두개골을 열지 않고도 뇌 활동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까마귀의 뇌는 마치 작은 슈퍼컴퓨터와 같습니다. 우선 그들의 뉴런은 더 작습니다. 이로 인해 같은 공간에 더 많은 뉴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뇌에서 뉴런의 배열이 매우 촘촘합니다. 더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신경세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카르 대학교의 과학자들과 비엔나 대학교, 벤더빌트 대학교의 연구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까마귀와 앵무새의 뉴런 밀도는 원숭이보다 거의 2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쥐에 비해서는 최대 4배까지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세부사항이 있습니다. 작고 밀집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뉴런은 서로 더 많은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뇌 안에서 정보 교환이 더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특징이 합쳐지면 매우 효율적인 정보 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까마귀가 예전에는 영장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생각하면 약간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어떤 까마귀들은 자판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네, 잘 들으신 게 맞습니다. 어떤 까마귀들은 보상을 얻기 위해 기계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재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새들이 자연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 진행된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사라 갤버트가 고안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그녀는 까마귀들이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까마귀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똑똑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들은 새의 평범한 삶과는 거의 연관이 없는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재료는 종이였습니다. 자연에서는 까마귀가 먹이를 찾기 위해 종이를 사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이는 진정으로 사고하고 단순히 본능이나 과거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실험을 위해 연구자들은 새들을 위한 간단한 자판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계의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작은 슬롯에 종이 조각을 넣으면 보상으로 고기 한 조각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까마귀들에게 기계 사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곧 그들은 이 시스템을 빠르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종이가 지불 수단이고 고기가 보상임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물론 과학자들은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실험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까마귀들에게 자판기 슬롯에 들어가지 않는 큰 종이를 주었습니다. 음식을 얻으려면 까마귀들은 종이를 슬롯에 맞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사라 갤버트에 따르면 실험에 참여한 까마귀의 절반 가까이가 성공했습니다. 그 까마귀들은 아무도 가르쳐주거나 예시를 보여주지 않았지만 종이를 더 작은 조각으로 자발적으로 찢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장 멋진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까마귀들이 아무런 안내 없이도 종이의 올바른 크기를 기억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8마리의 까마귀 각각에게 자신만의 자판기를 주었습니다. 각 자판기는 특정 크기의 종이만을 받아들였습니다. 크기가 틀리면 보상이 없고 맞으면 고기가 주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새들에게 샘플이나 템플릿이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자판기에 필요한 정확한 종이 크기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스스로 만들어야 했죠. 그리고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크기를 기억했고 보상을 받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종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상 그들은 단순한 돈 사용법을 배운 셈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바꾸는 토큰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샘도 할 수 있을까요? 농담처럼 들리는 질문이죠. 하지만 연구자들은 이를 진지하게 실험해봤습니다. 튜빙겐겐 대학교에서 헬렌 디츠와 안드레아스 니더는 까마귀가 정말로 샘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결과를 확실히 하기 위해 2마리 까마귀의 뇌에 특수 신경 센서를 부착해서 실험을 하는 동안 뇌 활동을 추적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새들에게 화면에서 간단한 게임을 가르쳤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회색 원 안에 하나에서 5개의 검은 점이 나타납니다. 잠시 후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그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그림과 점의 개수가 같으면 까마귀는 화면을 쪼아야 합니다. 정답을 맞히면 이런 보상이 주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에게 1, 2, 3, 4, 5와 같은 숫자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직 점들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각 실험마다 점의 크기와 위치도 다르게 해서 까마귀가 단순히 모양만으로 그림을 구분하지 못하게 합니다. 즉, 까마귀들은 정말로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 75%의 경우에서 까마귀들은 정답을 맞췄습니다. 단순히 50% 확률로 찍는 것과는 큰 차이입니다. 점의 개수가 4개나 5개가 될 때 까마귀들은 더 자주 실수했습니다. 세어야 할 수가 많아질수록 그들은 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에게 이것은 까마귀들이 실제로 숫자를 세고 있고 단순히 찍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동안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센서들이 새의 뇌에서 약 500개의 뉴런 활동을 추적했는데 이 중 거의 100개의 뉴런, 이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뉴런의 활동은 까마귀가 보는 점의 개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뉴런은 하나라는 수에 특별히 반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다른 뉴런들은 2개 이상을 셀 때 더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마치 그들의 뇌에 자체적인 계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뉴런들이 작동하는 방식이 영장류의 뇌에서 볼 수 있는 과정과도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점은 새와 원숭이의 뇌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종 모두 숫자를 이해하는 방법을 개발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놀라운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왜냐하면 다음 실험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능력에 직접적으로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재귀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언어학자라면 이 용어에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문장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캐서린이 존에게 수잔이 자신이 산 아이스크림을 먹었다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이 문장에는 한 생각이 또 다른 생각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도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작은 연결입니다. 이것이 바로 재귀의 간단한 예입니다. 겹쳐진 정보를 이해하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따라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인간 언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긴 문장이나 복잡한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도 여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장이 너무 길고 겹치는 세부 정보가 너무 많으면 우리도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장을 이해하려면 반복해서 읽어야 하며 이런 단락은 의미 파악이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과학자들은 오직 인간만이 재귀를 이해할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들은 다른 동물들은 이를 수행하기에 기억력과 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일련의 실험에서 미국 생물학자들은 인간만이 단순한 형태의 재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실험을 원숭이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캐서린, 존, 수잔에 관한 긴 문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훨씬 더 단순한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괄호였습니다. 실험 대상들은 이런 보상을 받기 위해 괄호를 올바른 순서로 배열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재규와 같습니다. 어른들은 이 문제를 쉽게 풀었습니다. 하지만 3, 4세 정도의 어린아이들은 실험의 거의 절반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과가 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성체 원숭이들은 그 아이들과 거의 비슷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비록 그들은 게임의 규칙을 배우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기본적인 재규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과학자들은 원숭이들이 할 수 있다면 까마귀들도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